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5년 전 그날, 미경 씨는 반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고졸 며느리 둔 게 내 평생의 한이다라며 가슴을 치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젖은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동네 작은 시장, 귀퉁이에서 반찬을 팔던 미경 씨는 이제 줄 서서 먹는 반찬 가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곱게 차려입고 아파트 경로당으로 향하던 시어머니가 길 한복판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며 얼굴이 흙빛이 됩니다. 자랑할 건 아들 학벌밖에 없던 시어머니가 감추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 그리고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시어머니의 빈 곳을 채워온 며느리의 깊은 속정, 가짜 품격이 무너지고 진짜 사람의 도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미경 씨는 왜 그 진실을 알고도 입을 닫았던 걸까요? 우리네 이웃집 담장 너머에서 일어날 법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 너는 나물 하나를 무쳐도 어쩜 이렇게 무식하게 무치니?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어머니, 아버님은 딱 좋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짭짤하게 해드릴까요? 아버님 입맛이 기준이니?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조리법도 모르는 거지. 내 아들 준혁이는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마누라가 고졸이라니.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평범한 아파트 거실, 조정숙 씨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 씨는 동네에서 박사 아들 둔 집으로 통하며 늘 목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상고를 나와 일찍이 직장 생활을 했던 며느리 미경 씨는 늘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을 때마다 정숙 씨는 미경 씨의 입을 막으며 우리 며느리는 공부보다 살림이 적성이라며 둘러대곤 했습니다. 미경 씨는 거친 손을 앞치마 밑으로 숨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픈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대학을 포기했던 세월이 죄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유독 학벌과 교양에 집착하며 미경 씨가 준비한 음식을 타박하고 심지어는 이웃들에게 미경 씨를 먼 친척 조카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라며 며느리 취급도 하지 않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기보다 자신의 재능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맛 하나는 끝내줬던 그녀는 동네 시장 귀퉁이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숙 씨가 집안 망신시킨다며 길길이 뛰었지만 미경 씨의 반찬이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반찬 가게를 찾아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바로 자신이 무시하던 며느리 미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숙 씨를 공포로 몰아넣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던 노신사가 정숙 씨를 보며 아는 척을 한 것입니다. 어이, 정숙이 아니야?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고향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지? 너 그때 집안 형편 어려워서 중학교도 못 가고 바로 서울로 식모 살러 갔었잖아. 나 기억 안 나? 노신사의 목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지자 콧대 높던 정숙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아내의 기세를 지켜만 보던 시아버지 강대호 씨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대호 씨는 정숙 씨의 모든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정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대호 씨는 미경 씨가 정성껏 무친 나물을 한 젓가락 입에 넣더니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당신이 중학교도 못 나온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미경이를 괴롭혔어. 당신이 배운 게 없어서 무시당할까봐 더 유난 떨며 산 거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자기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구고 살잖아. 평생을 학벌 좋은 아들 둔 대단한 사모님으로 포장하며 살았던 그녀의 가면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의 일터에서 가장 비참하게 벗겨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경 씨에게 했던 배운 게 없어서 근본이 없다는 말이 송곳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하고 아들 얼굴 보기도 명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미경 씨가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옛날 일기장에서 초등학교 졸업장 보게 됐거든요. 하지만 전 어머니가 더 대단해 보였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혼자 서울 올라와서 고생하며 아버님 내조하고 아들 박사까지 만드셨잖아요. 그게 대학 졸업장보다 훨씬 더 큰 학벌이라고 생각해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말등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경아, 내가 내 초라한 과거가 들통날까봐, 똑똑한 너를 보면 내 미천이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의 따뜻한 진심은 시어머니의 깊은 열등감을 씻어내는 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들 자랑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며느리 가게로 출근해 야채를 다듬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정숙 씨는 이제 화려한 외출복 대신 편안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처음엔 남들 눈이 무서워 가게 구석에서 파만 다듬었지만 워낙 수다스럽고 사교성이 좋았던 그녀는 금세 가게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로당 친구들이 하나둘 가게에 들르기 시작하면서 정숙 씨의 진짜 실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어머, 영희 엄마, 이 시금치 좀 봐. 우리 며느리가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공수해온 거야. 이거 먹으면 남편 기운이 펄펄 난다니까? 아유, 정숙이네 며느리는. 손맛만 좋은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랑 사이도 어쩜 이렇게 좋아. 말도 마. 내가 이 좋은 며느리를 두고 헛똑똑이처럼 살았지 뭐야.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100배, 1000배 나아. 정숙 씨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처럼 못 배운 사람도 이런 훌륭한 며느리 덕분에 호강한다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며느리를 높였습니다. 미경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가 고마워 정숙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매일 따로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멸치똥을 따며 나누는 웃음소리의 가게 안은 늘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게가 잘 되자 시기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대형 반찬 전문점에서 미경 씨의 가게를 음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집 시어머니가 학벌도 가짜라는데 음식 재료라고 진짜겠어? 중국산 재료를 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거 아니야? 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미경아, 어쩌니? 나 때문에 우리 가게까지 욕을 먹는 것 같아. 내가 그냥 여기서 나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손님들도 알아주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결자해지해야지. 나 때문에 시작된 소문이니까 내가 끝낼 거다. 정숙 씨는 예전처럼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가게 앞에 크게 붙여놓고 의심하는 손님들에게 식재료, 창고까지 공개하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내 과거는 가짜였을지 몰라도 우리 며느리 손맛과 정성만큼은 100% 진짜요. 정숙 씨의 절규 섞인 호소에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도 다시 하나둘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가라앉을 무렵 이번엔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시아버지 대호 씨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낡은 반찬 가게의 간판을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정숙과 미경의 맛있는 집. 자신의 이름이 며느리 이름 옆에 나란히 걸린 것을 본 정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내 이름이 왜 여기 들어가? 부끄럽게. 당신이 이 집의 기둥이잖아. 며느리만 고생시킬 거야? 당신이 든든하게 버텨줘야지.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대호 씨는 이제 퇴근 후면 정장을 벗어 던지고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박사 아들 둔 양반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친구들의 농담에도 그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보물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 정도 수고는 당연한 거지.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치자 가게는 단순한 일터를 넘어 가족의 사랑이 응집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부간의 애틋한 사연과 기가 막힌 반찬 맛은 결국 방송국 작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인생 역전, 고부의 시장 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섭외 요청이 온 것입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정숙 씨도 미경 씨의 간곡한 부탁에 촬영에 임했습니다. 방송에서 정숙 씨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며 진정한 공부는 학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못 배운 사람도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만나니 인생이 황금빛이 되네요. 학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님이세요.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 가족도 없었을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 앞은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와 정숙 씨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새벽 시장을 보고 정성을 다해 나무를 묻혔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바라보는 신뢰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경 씨네 집에는 더 이상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미경아, 수고했다는 따뜻한 격려만 가득합니다. 아들 준혁 씨도 이제는 어머니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박사로 만든 건 어머니의 학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거친 손맛이었다며 어머니를 꼭 안아줍니다. 미경아, 오늘 나물 간이 딱 맞는다. 너랑 나처럼 말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죠.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 소금만 치면 짤 줄 알았는데 설탕도 넣고 식초도 넣으니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 되듯이 우리 고생도 다 맛있는 인생을 위한 양념이었나 보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는 고부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친모녀 같습니다. 화려한 대학 간판은 없어도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일궈낸 두 여자. 그녀들이 묻혀내는 건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진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간이 딱 맞게 떨어진
미경 씨와 정숙 씨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행복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신만의 열등감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미경 씨와 정숙 씨의 이야기처럼 그 두꺼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심으로 마주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양념만 있다면 어떤 쓴 인생도 달콤하고 고소한 반찬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맛있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